2017 이민배 세계 신예 바둑 최강전 32강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동훈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는데요. 판인 6단이 하중앙 나렐자로 씌어간 장면. 자, 손을 돌려서 우상으로 들어가네요. 네, 우상 쪽으로 들어간 건 이제 여기를 하나 지킨 순간 이 돌이 두터움이라는 거죠. 두터움이고 여기를 바짝 다가오는 것을 이제는 추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 정석에 있어서 중앙으로 붙였을 때 네, 흑이 외세를 얻고 백이 안에서 사는 진행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도 이제 끼우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3-3을 침투해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끼우는 것이 많이 두어지고 끼울 때 이제 많이 두어졌던 정석은 이렇게 두고 이제 늘고 네. 젖혀 있고 하는 이런 진행이 많이 두어졌습니다. 지금도 역시 끼워가긴 하고요. 네, 방금 보여주신 대로 간다면 네. 백이 살고 흑이 선수를 쥐는 형태인데 네, 지금 아래쪽으로 끊어가는군요. 아래쪽으로 단수치는 것은 역시 실전적인 수이고 실전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위로 두는 것은 네. 보통 흑이 이런 진행을 선택할 때는요. 이렇게 두고 하나는 이쪽 돌이 이제 예를 들면 약해서 막아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돌이던가 막아두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돌 또는 뭐 이런 곳에 이제 흑의 진영에 있어서 흑이 모양을 펼칠 때 그럴 때는 이 진행을 선택을 합니다. 네. 지금은 여기도 상변 쪽을 흑이 오더라도 큰 모양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뭐 흑돌이면은 사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요. 협공을 하면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아주 큰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런 약점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우변도 공격 대상이 아니고 상변도 큰 모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배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단수친 것은 지금 적절한 지금 상황에서의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축이 불리할 때는 이런 수들이 이제 빵따냄을 허용하기 때문에 금기시 됐었거든요. 초반부터 이 빵따냄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둑 자체가 실리의 중요성이 커졌고 네. 지금 이 빵따냄조차도 빵따냄 30집은 이제 옛날 격언이고 이거는 그냥 빵따냄 2집짜리일 뿐이다. 그 사이에 나는 이 착실한 실리를 얻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흑에 조심해야 될 부분 또 백이 노리는 부분은 이 젖혀가서 패를 하는 거죠. 이 패는 워낙 흑에게 있어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패를 이제 조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판을 짜갈 때 패를 서로 신경을 쓰면서 꾸려 나가야겠어요. 네. 자, 우선 흑이 집으로 계속 달려나갑니다. 하변과 우하 쪽까지 이쪽도 이제 집이라고 보면 상당히 크고요. 우상 쪽도 백이 빵따냄을 했지만 집으로는 지금 흑이 또 챙겼거든요. 백은 이 패를 지금 홀깃홀깃 노리면서 네. 다른 곳에서 득을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타이밍에 귀를 물어보는데요. 바로 이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응수 타진 자체로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작전을 결정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참 예전에는 참 고급스러운 정말 이제 정말 인류 기사 초인류 기사들의
이제 이런 수를 두면 아 과연 누구누구 조일류 기사다운 네. 수법이다라고 감탄을 하는 이런 수법들인데 최근에 어린 기사들은 그냥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수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지혜나 병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실전으로 깨닫고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받으면 부분적으로도 이득을 받죠. 네. 끝내기로 나중에 젖혀서 단수 치거나 하는 수법이 남기 때문에 이 응수타진의 효과를 충분히 받고요. 또 근데 늘어서 네. 받으면 이것은 이 교환 자체로도 나중에 폐맛이 남아 있습니다. 폐맛 또는 있더라도 그냥 살 수가 있네요. 그래서 흙이 지금 최강으로 받는 수는 이렇게 받는 수거든요. 네. 이렇게 받는 순간 뭔가 폐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이 패를 지금 백이 폐감 2개만 있으면 이 패를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악수더라도 뭐 치받고 젖히는 이런 폐감까지 나오니까 네. 지금 흙에 응수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나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 득을 본 거고 이렇게 최강으로 받으면 자체로는 악수지만 이 패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응수타진인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흙을 좀 고민에 빠뜨리는 수네요. 아, 그러자 예. 이제 모르면 손 빼라.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받아도 백이 원하는 대로 판을 꾸려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작전을 이제 그렇다면 아예 손을 빼고 여기를 두어서 여긴 당하지만 또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해주겠소 이런 거죠. 초반 진행 시간 지금 한 30수 좀 넘은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기세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귀와 변의 바꿔치기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하변이 흙도 더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둘이 나중에 꿈틀꿈틀 하겠죠. 자, 이렇게 뭐 늘어서 넘어가는 정도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하 쪽은 백이 상당히 득을 받습니다. 다만 우상귀를 놓고 보면 이쪽도 반대로 흙이 상당히 득을 봤어요. 여기는 순환후기를 해보면 처음에 흙이 화점 이렇게 벌려 있는 자리에서 흙이 지금 나래자 구침한 것과 돌수가 같거든요. 근데 나래자 구침을 했을 때 원래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붙인다든지 해서 귀살이 맛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를 침투를 해서 그냥 실전 형태처럼 흙이 아래로 단수치고 백이 빵따냄을 한 진행으로 된 거예요. 근데 네. 이 교환들이 나리자 구침했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귀사리를 없앴기 때문에 악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 전부 한 20집 정도로 집이 생겼고 더군다나 흙이 밀어 올리면 아직도 5점은 빵따냄을 했지만 이제 곤마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쪽에서는 흙이 득을 받고 우하에서는 백이 꽤 득을 받기 때문에 또 얼추 균형이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반발이 이어지지만 끊임없는 반발을 통해서도 균형을 맞추어가는 게 또 이제 고수들의 바둑이죠. 이민배가 열리는 곳은 이제 항저우 기원인데요. 항저우 기원이 건물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33층짜리 건물에 이제 아래 몇 층은 항저우 기원에서 이제 사무실과 대국장 등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네. 뭐 선수들 숙식도 다 거기서 이제 제공이 되고 하는데 이번 이제 본선 때부터 숙소가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 33층짜리 건물 내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바로 그 건물 뒤에 있는 새로운 호텔로 옮겨지면서 이 이민배도 다 자비 부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비행기표, 숙식 모든 게 자비 부담이라서 호텔이 바뀌면서 호텔비가 좀 비싸졌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탈락한 선수들도 그냥 항저우 기원 측에서 그 호텔방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 본선부터는 탈락한 선수들은 알아서 이제 돈을 내고 계속 묵던지 돌아가든지 이제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 세금을 안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선수들이 처음에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어제 숙소를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방이 한 500배쯤 좋아서 원래 있던 호텔 방보다 500배쯤 좋아서 아 오히려 잘 됐다 지금 그런 네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 그래도 패배가 작년보다 더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이동훈 선수 우화 받지 않고 바로 하변을 움직여 나가는데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군요. 네, 약간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지만 붙여 나갔다는 뜻은 막으면 같이 맞춰쳐서 이것은 탄력이 충분히 생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를 받아두고요. 바로 움직여 나갈까요? 붙인 이상은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 아야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이거 그냥 단순히 흙이 잡더라도 나가서 손해 봤습니다. 오히려 네. 곰마만 떴기 때문에 이렇게 빈삼각으로 행마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고요. 한 칸 뛰는 것은 붙이는 순간 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역시 이렇게 두어도 붙이는 순간 네, 끊어집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일감으로 이제 부분적인 행마인데요. 네. 같은 빈삼각이지만 아까 빈삼각보다는 이렇게 두는 편이 훨씬 좀 탄력적이고 아까 여기 돌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백만 모양이 우그러들었지만 조금 전에 이 형태 자체는 흙도 지금 두 점 머리를 맞은 꼴이에요. 네. 서로 모양이 좋지 않지만 이것은 백도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붙이는 수 말고는 없는 거네요. 네, 나가는 수 자체가 이수와 이수 두 가지인데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들 것 같고요. 흙도 여기서 이제 치받는 수가 있고, 근데 치받는 것은 백도 이렇게 같이 치받게 되면 이제는 뭐 계속 모양은 백이 나빠 보이지만 탈출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흙 기분은 내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다시 한번 오히려 흙 쪽에 단점이 남습니다. 이거는 기분만 냈지 흙이 실속을 얻은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한 수를 더 빚진 상황이 되니까요. 최강수로 지금 나왔네요. 응수를 묻는 건데요. 이렇게 두면 백이 나갈 수는 있거든요. 아까와 같이. 또 한 번 빈삼각이죠. 이렇게 두면 역시 흙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백이 네, 백이 모양이 좋지는 않죠.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혹으로 막으면은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은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이고. 이런 전투가 나왔을 때, 이런 네. 형태가 나왔을 때가 어렵습니다. 지금 서로 이 그림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뒤집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넉점은 돌파가 되면서 탈출이 가능한데 또 여기가 또 아프거든요. 네. 자, 백도 자, 최강이고요.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싸우자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은 뭐 다른 길이 없네요. 흙도 이제 와서 젖혀두고 있는 것은 백이 이렇게 꽉 치받으면서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외길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마찬가지로 네, 넘었을 때 네. 지금도 이렇게 두면 빵따냄은 가능한데 지금 백이 빵따냄을 2번 했지만 그 사이에 격언대로라면 빵따냄 30집 2번 했기 때문에 60집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빵따냄 2번 하고 3집짜리 네, 3집이에요. 그러니까 흑이 그 사이에 실속은 다 차리고 또 흑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빵따냄 30집이라는 격언도 그 주변 배석, 전판에 그런 이 빵따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중앙바둑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형적인 실리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인데 실속은 흑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빵따냄을 하고도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단수치고 나오는 그림인데 일단 어느 순간 바꿔치기가 됐을 때 형세 판단도 해야 될 테고요. 네. 그래도 비집고 나왔을 때 한 번의 봉쇄가 안 되니까 이 싸움은 백쪽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지금 백이 형태는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젖혀져 있는 수가 완벽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수들이 지금 밀어 올린 수, 이 수로 인해서 지금 봉쇄가 안 되죠. 예를 들면 날일자로 씌우더라도 가만히 밀었을 때 밀거 이제 막거나 입구자로 하더라도 건너붙이는 순간 탈출이 가능합니다. 흑도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흑도 못 살아 있다는 거죠. 이 돌이 탈출을 하는 순간 흑도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원래 흑 진영이었던 곳에서 지금 이 정도로 탈출을 시키고 흑에게도 지금 부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형태가 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동훈 선수가 흑이 우화 쪽 붙여왔을 때 바로 움직인 작전이 참 좋았다고 봐야겠어요. 아, 여기 움직인 작전이요? 네. 네.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강렬한 수법이었는데 지금은 뭐 좀 더 여기서의 공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움직인 것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중앙 넉 점을 제압을 했고요. 네, 흑도 기세네요. 지금은 잡아두면 우화는 안전하지만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주객 전도가 돼서 네. 이석점이 오히려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세로 여기는 이 넉점은 우선은 머리를 네, 두드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든 우하 쪽은 어떻게든 수습을 하겠다라는 작전이고요. 백도 이어서 바로 공격 개시하고 싶은데요. 네, 있거나 하고 치거나 이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좀 수익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씌우는 수도 있겠고 안에서 살자고 했을 때의 변화. 우선 그냥 이제 이동훈 선수가 열심히 수익기를 하겠지만 네. 여기는 참 두고 싶네요. 두었을 때의 변화가 여기를 두는 게 이제 흑도 최강이거든요. 밀고 중앙 젖혀져 있어도 아까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돌을 다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또 반대로 최강으로 맞붙었을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이 넉점까지 이 과정 중에서 이쪽 전투 과정 중에서 넉점을 잡힌 다음에 이 돌이 살아버리면 그것은 백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보고 안 되면 버튼 눌러서 네 지우면 되지만 네. 이동훈 선수는 지금 한번 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기서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가 당장
네. 이 호구 쳐서 바로 공략을 하는 수, 바로 공격을 하는 수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여기를 미는 수, 이제 타협책으로는 밀어서 잡으면 그때는 정말 이제 목숨을 노리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또 살면 네. 그때는 이제 머리를 맞긴 했지만 여기를 움직여서 이렇게나 이렇게 음.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전장이 하변 쪽 중앙 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양은 이렇게나 이렇게 두어서 좋지 않아 보이지만 네. 어찌 됐건 백이 흑 진영에서 살아나왔고 흑에게도 부담스러운 돌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뭐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가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건 강공이냐 네. 좀 한 템포 쉬면서 전장을 옮겨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화가 안 돼도 밀어가면서 중앙으로 전개를 시켜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화를 두어 간다면 그건 이동훈 선수가 바로 끝낼 수 있다고 본 거죠. 뭔가 칼을 뽑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흑도 바로 이쪽을 나가는 수를 강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단수 치는 수도 듣지 않습니다. 단수 칠 때 손을 빼도 백이 득을 본 거거든요. 따내면 보시면 여기를 둘 때 백이 지금 단수 치는 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늘죠. 근데 여기를 먼저 해두고 손을 빼면 따낸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아, 단수 쳤을 때 이쪽으로 따낸 것과 마찬가지 환원이 되니까 큰 득을 본 겁니다. 넘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은 이 안에서 뭔가 찾아내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훈 선수도 아마 우선순위로 좀 여기를 먼저 다 좀 꼼꼼하게 읽고 있을 테고요.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이 이후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을 테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칼을 뽑을 겁니다. 이 파닌 6단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름이 알려져서 성적을 내기 시작한 선수는 아니고 약간 좀 늦었죠. 네. 다른 또래 기장 커제, 미위팅, 헌팅 이런 기사들보다는 한 발 늦었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처음 본 것도 처음에 이 선수의 바둑을 본 것도 작년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바이링배 지금은 타협책을 선택을 했네요. 길을 바로 가지는 네, 못했군요. 바이링배 예선에서 이제 전승으로 예선을 뚫고 올라가서 중국의 본선에서도 중국의 스웨 선수에게 이기는 걸 보고 처음으로 딱 이 선수에 대한 인상이 이제 그때 박혔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중국 내에서 상승세를 타면서 물론 좀 군소 기전이 있지만 중국 남자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했고 랭킹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 리그 갑조에서도 또 꾸준히 성적을 내는 걸 보면서 최근에는 이제 갑조 리그 바둑이 있으면 이 선수의 바둑도 보는 편인데 바둑이 확실히 좀 실전적이고 좀 전투적이에요. 참 랭킹이 25위까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한 칸을 뛰어서 두네요. 이 넉점을 움직이는 수는 뛰는 수 또 빈삼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넉점을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고요. 잡히면은 백이 이돌이 살아나와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필수고 빈삼각이 확실하긴 하지만 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본 거고요. 여길 둔 것은 흙이 어딘가를 지키면 그것은 쌍립으로 아주 단단하고 좋은 형태를 갖춥니다. 네. 그래서 흙도 아마 이때는 여길 붙여서 백의 모양을 무너뜨리고자 할 테고요. 약점이 보인다고 근데 해서 네.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그야말로 뭐 고맙죠. 이거는 백이. 네. 붙일 때 백도 반발은 있거든요. 백이 이제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바로 젖히는 건 바로 축이니까
흙도 있는 것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백의 공배를 꽉꽉 메워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백이 그냥은 못 나가고 이 단수 치는 수를 두어 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서로 좀 이곳에서의 변화는 백도 빵따냄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됐고, 흙도 공배가 꽉꽉 채워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방금 끊는 자리를 두고 나갈 때 빵따냄을 허용하더라도 두 집 아닐까요? 네, 빵따는 두 집이 될지 30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은데요. 부분은 네. 보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흙도 빵따냄을 하면서 집을 만들긴 어려울 것 네. 같아서요. 계속 강하게 두어오고 있는 판인 6단인데요. 한 번 더 나가는 게 가능하군요. 네, 나왔을 때 흙도 이쪽으로 막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죠. 이거는 백이 네. 이런 악수, 빵따냄을 허용하지 않고도 탈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막아야 하나요? 네. 그럼 백도 나와두고 중앙을 나가면서 네, 흙 그게 하변 쪽을 노려볼 수 네, 있겠어요. 그게 외길 수순인 것 같고요. 음, 즉 공배가 채워지면서 흙도 부담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있거나 또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둔다거나 했을 때 네. 흙도 나중에 지금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나중에 끊는 수가 있거든요. 자, 계속되는 하변에서의 접전인데요. 결국은 나가고 단수 치고 외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외길이고요. 여기서의 백의 선택인데요. 음, 이으면 이제 탈출은 되는데 네. 흙도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하나 젖혀두나요? 젖혀두는 네, 아니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타협이 되겠습니다. 젖혀두죠. 젖혀두고 이렇게 음, 두면 서로 크게 공격당할 돌들은 아니고 아마 그냥 이 정도로 타협이 될 것 같고요. 백이 좀 더 강하게 두면 단수를 치는 것까지 네, 결행을 할 수 있었죠? 단수를 치는 게 최강이네요. 이랬을 때 이제 흙도 이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뭔가 패의 공방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팩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 백이 먼저 따내는 자리니까 다음 흑의 팩감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는 끊고 나와야 하는데 흑이 따냈을 때
흙이 따냈을 때 백이 잊지 않고 밀어가는 건 이렇게 두고 따냈을 때 이쪽을요. 네. 음, 도움이 안 될까요? 자, 있고 이제 여기를 뒀을 때 행마가 여기를 두면 이제 아마 흙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이제 득이냐 손해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강하게 두느냐 여기까지 단수를 쳐서 또는 있거나 이렇게 두어서 지키느냐 두 가지 이 선택인데요. 자, 이동훈 선수 패를 걸어갈지 그냥 이어서 두어갈지. 패를 이기게만 된다면 백이 아주 좋은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두면 흙도 이렇게 패를 거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패불청. 지금 흙도 패감이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를 두면 뚫게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뭐 단수를 치고 이런 곳을 찝어도 아주 곤란해요. 아, 네, 백이 네. 넘어가면서 좀 후룩 흙들이 다 들어가는 아, 네, 그렇네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를 칠 때 자, 패를 네, 걸어갑니다. 최강수를 선택했고요. 역시 이런 곳으로 단수 치는 것도 패를 졌을 때 워낙 타격이 큽니다. 패를 졌을 때를 생각해서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패감을 쓰게 되면 이제는 안 받았을 때도 돌이 여기에 있을 돌이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흙도 할 말이 있죠. 이거는 네. 또 형태가 잘 나왔죠. 아까와 같이 뭐 하변 쪽에 찝는 맛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팩감을 흙이 이제 따내고 흙이 쓰고 받을 때 네, 따냈을 때 이으면 우선 또 빵따냄을 당하게 되겠네요. 네, 네. 빵따냄을 당하고 흙도 여기 약점이 남아 있고 어렵습니다. 우하 패감은 작은 걸까요? 우하요. 한번 보죠. 이렇게 되고 쓰고 흙이 따내고 우하는 이제 이쪽으로 팩감을 쓰게 되겠고요. 네. 따내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깔끔하게만 잡을 수 있으면 이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지금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당장 갈라오는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쉽게 수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그냥 이렇게 두어도 안형이 갖춰졌죠. 최소한 패는 나죠. 이 잡아야 백이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네. 잡지 못하면 이 8점 빵따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거길 받아야 된다면은 좀 마음에는 안 드네요. 이렇게 해서 또 빵따냄을 당하는 형태가 된다면 첫 번째 빵따냄은 사실 큰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 네. 빵따냄은. 근데 이게 빵따냄이 콤보로 이렇게 두 번을 연속 빵따내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빵따냄 30집이라고 해도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어지고 따는 형태라면 또 다른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돌이 있고 이렇게 또 빵따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왠지 모르게. 체감이 많이 다르네요. 이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는 두텀이라고
봐야 돼서 그런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자, 우화가 완벽한 팩감이 아니라면 우상도 뚫는 거 정도는 안 받아주겠죠? 아, 지금 네, 이 패를 감당할 만한 백감은 없어요. 지금 네. 네. 입고 끊었을 때 백이 따낼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것도 안 되네요. 네. 그 끊었을 때 따내면 뒤로 치니까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외길이네요. 네. 외길이고 여기서 양쪽 끊는 수가 모두 있거든요. 모두 있는데 어느 쪽으로 두던 간에 흙은 끊는 쪽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단수를 쳐두고 네. 이제 씌워서 이 도를 다 버린 다음에 하변을 사는 그림이 되겠고요. 반대쪽을 끊으면 반대쪽을 역시 잡고 끊으면 이 다섯 점을 버리는 그림이 되겠고,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림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변 쪽을 놓고 보면 그래도 흑진을 다 깨면서 다섯 점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라면. 근데 우선은 이 빵따nem에 나중에 단수까지 이제 선수가 되는 그림이고요. 무엇보다 상변 쪽을 흑이 먼저 가는 게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전판을 봤을 때는 하변 쪽에서의 접전은 백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우측을 끊어서 좌하 쪽을 잡을지 아니면 반대쪽을 끊어서 다섯 점을 잡을지인데요. 그래도 다섯 점을 잡는 쪽이 중앙을 덜 당할까요? 네,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잡게 되면 흑이 다음에 단수 정도만 선수가 되는 거죠. 네. 유사시에. 이렇게 일단락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하변 쪽은 백이 다 돌파를 했어요. 흑집도 다 없애고 오히려 백이 다섯 점을 잡으면서 집을 냈죠. 네. 하변 집만 놓고 보면 백이 전과를 올린 것 같지만 바둑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국면, 전체적인 형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빵따nem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말을 합니다. 지금은 효과를 나타낼 것 같아요. 상변 쪽을 흑이 갔을 때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지금 이 바둑에서 포석이 마무리됐다고 봤을 때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큰 자리거든요. 백이 두느냐 흑이 두느냐. 근데 지금 하변의 변화가 마무리가 되고 흑이 가는 순간 뭔가 중앙 쪽의 빵따nem과 호응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우상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같은 빵따nem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두터움이 됐고 이 돌은 지금 거의 흑이 두면 곤마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동훈 선수의 이 길게 가고 전장을 옮긴 수가 네. 글쎄요, 이동훈 선수가 아마 막는 수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을 당연히 해봤을 테지만 이 막는 수에 대해서 좀 미련이 좀 남네요. 막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정도의 그림을 바라고 지금 여기를 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 백이 붙여 나옴으로 인해서 거대한 형태로 하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네, 자리네요. 마지막 큰 자리. 포석의 거의 마무리. 포석이라고 하기는 몸싸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자리를 흙이 차지했습니다. 진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왠지 하변 싸움에 있어서는 흙이 좀 더 기분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017 이민배 세계 신예 바둑 최강전 이동훈 선수와 판인 선수의 대국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속으로 벌어지는 이민배 세계 신예 바둑 최강전 32강전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만 20세 이하의 기사들이다 보니까 이 논스톱에 있어서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을 것 같네요. 뭐 분명히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회복력이 이제 빠르다고 봐야겠죠. 또 이기다 보면 기세도 타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작 시간이 현지 시간 12시다 보니까 네. 뭐 푹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작년까지는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오전에 일찍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점심시간 없이 쭉 대국이 진행되는 시합이고요. 자, 하변의 접전이 마무리되고 흑이 상변을 가자 백이 좌상을 붙였는데요. 그 부분 받지를 않는군요. 좌상 쪽이요. 네. 지금은 이 두 점이 받는 수도 물론 훌륭한 한 수이지만 안 둔다고 해서 백에게 크게 공격을 당하는 돌은 아니고 지금 결국 이 바둑도 중점은 중앙과 상변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빵따냄을 입체화시키고 이 빵따냄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변 쪽과 이 중앙 쪽에 뭔가 두터움을 쌓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 수는 사실은 뭐 이쪽으로 꼬부려서 이 돌을 전체를 공격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길 둔 걸 보면은 한인 선수가 약간 우세 의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만만치 않거나 강수를 들고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곳을 붙여가거나 꼬부려서 좀 더 강하게 이 5점을 몰아쳐가는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냥 살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살려주고 또 이쪽으로 뭐 벌린다든지 해서 상변 집만 만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뭔가 우세를 인식한 듯한 한 수가 나왔네요. 그곳은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상변 지금도 좌상을 젖혀두는 교환을 그거 해두는군요. 좋아하네요. 여기도 아주 초반에 여기 젖혀두고 네. 하나씩 치고 손 뺐고 지금도 이 수는 손 빼겠다는 뜻이거든요. 손을 뺐을 때 이제 백이 젖히는 자세보다는 하나 젖혀놔야 흙이 젖혀놔야 여기를 두면 단수 모양이 나오니까 백을 안쪽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실전적인 발상입니다. 이제 상변을 두어 온다면 상변집은 다 흙집이 된 걸까요?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어져 있는 선으로만 봐도 한 43집 정도가 확정이 돼 있거든요. 네. 43집. 46, 57. 흙집이 두터움을 제외하고 한 57 정도는 나 있습니다. 두터움도 지금 무시 못할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곳들이 다 선수라서 두터움을 제외하고 57. 백이 한 46.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확실히 좋네요. 그러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굳이 막 공격을 통해서 판을 풀어가지 않아도 집으로도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좌상의 한 호구 정도가 선수라면
상변 벌려져 있는 자세가 좀 넓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뭐 깊이 침입하는 거 안 될까요? 백은 지금 기회를 봐서 언젠가는 침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있는 자세도 워낙 지금 좋습니다. 이어서 받는군요. 아예 그냥 있지도 않네요. 지금 있는 것 그냥 상변만 지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것이 사실 가장 타이트하고 치열한 수고요. 이으면 다음에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프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돌이 있으면 다시 끌고 나와서 집으로도 크고. 지금은 그냥 여기를 백이 두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모양 만들면 여기가 엄청나게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네. 미는수도 선수고. 빵따nem이 말을 하네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빵따nem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후력을 120%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상변부터 중앙까지 울타리를 쳐내려 가고 있는데요. 물어옵니다. 비상수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평범하게 두어서는 평범한 수라는 것은 여기 잡는 수가 자체로 엄청나게 큰 곳인데 흙이 있는 수와 비교해서요. 근데 여기에 잡아서는 아까와 같은 그림으로 뭐 여기 그냥 한 칸 뛰거나 이런 식으로 어딘가 중앙에 흙돌이 가는 순간 이 바둑은 승산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지금 침투가 안 되니까 네. 아까처럼 그 들여다보는 데까지가 흙의 선수니까요. 네. 백이 좀 깊은 것 같기도 한데요. 분명히 깊은 느낌은 있는데 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아까 계산으로 본다면 그냥 이런 정도 선으로 집이 나 있어도 흙이 좋았잖아요. 네. 게다가 중간 두터움은 계산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깊더라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만큼 하변 쪽에서 이 빵따냄과 이 절충이 확실히 백이 불만이었네요. 자, 두터움과 집까지 좀 깎아내야만 하는 백인데요. 그리고 나서 좌상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가야 뭔가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자체에서도 지금 사방팔방 정말 시커먼 벽이거든요. 여기도 이런 돌이 지금 있다고 보면은 이게 살아나오면 그래도 흙집을 좀 꿰어요. 살아나오면 깼는데 고생길이 지금 훤합니다. 변만 보면 그래도 꽤 깼는데요. 호브린수를 선수를 하면서 집은 깼는데 이 돌이 살아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살아나오는 경로가 보시면 나온 다음에
왼쪽 중앙으로 빠져나가든지 오른쪽 중앙으로 빠져나가든지 안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서 두 집 만들 수는 없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 빵따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건 정말 그냥 벽에다가 계속 벽에다 대고 지금 진출 계속 나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바둑이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중국의 마이차오 선수를 누르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신진서 선수는 뭐 우승 후보죠. 커제 선수와 결승에서 만난다면 가장 이제 큰 흥행 네, 수표가 될 것 같은 네, 우승 후보이고 네. 아예 반대쪽에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끝과 정말 끝에 대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좀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하지만 커제 구단이 있는 쪽에 뭐 설현준, 최영찬, 신민준 그리고 좀 멀지만 이동훈 선수까지. 네, 신민준 선수가 작년에 커제를 잡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둑에서 상변을 눌러서까지 깼다면 좌상까지 꼭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살아나오면 아무 탈 없이 네. 살아나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학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5점 연결도 지금 확실치 않잖아요. 나중에 이쪽 붙인다든지 뭐 이런 곳이 선수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 없이 살기만 하면 그래도 백이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올린 거죠. 네. 네, 흑이 그냥 뭐 가만히 보면서 살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후수를 잡더라도 아무 탈 없이 살아만 낸다면 네. 그건 이동훈 선수가 잘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어요. 반대로 흑은 약점 없나요? 흑은 혹시나 뭐 좀 이런 곳, 네, 두터워진다면? 나중에 이제 백이 뭐 어떤 식으로든 행마를 하게 되면 이쪽을 좀 노리는 것밖에는 없겠고요. 네,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당장은 뭐 백이 흑을 노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먼저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오늘도 역시나군요. 네, 그쪽을 먼저 응수타진을 했군요. 네. 자, 그 응수타진은 자체로 날카롭네요. 의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여기를 자, 흑이 이렇게 이었으면 가장 단단하지만 이것은 끝내기로 나중에 붙여서 끝내기 하는 수단이 남았었고 지금처럼 집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래로 붙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끊어서 이쪽 공배가 뭐 이런데 돌이 왔을 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득을 본 건 아니지만 이 백이 행마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뭐 기초를 마련을 한 응수타진이고요. 네, 응스타준 이후에 날일자로 비껴서 나오는데요.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대회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설현준 선수가 이제 한국 형제 대결을 최영찬 선수가 벌이고 있지만 추첨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지훈 선수, 설현준 선수에게 이번 대회 좀 기대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대회 참가 전에도 이번 대회에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두 선수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뭔가를 이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의 마음으로서 네. 두 기사를 꼽았던 건데요. 송지훈 선수는 현재 무스우라 유타 일본 신예 기사와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이동훈 선수 젖혀서 두어가는군요. 초강수네요. 초강수이고 지금 오히려 수습을 하는 입장에서 또 어차피 여기를 지금 백이 젖히는 게 아니라 늘어도 쭉쭉 밀고 나오면 결국은 여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걸리는 데다가 흙에 계속 벽이 생기게 되면 여기 붙이기만 해도 5점은 흙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손실을 입으면 오히려 흙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젖힌 것은 여기 약점도 간접 보강을 하면서 또 여기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백이 확실히 바쁘긴 엄청나게 바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라도 두지 않으면 양쪽을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훈 선수가 좀 고전인 양상이네요. 어쩔 수 없이 최강으로 두어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이동훈 선수의 타겟을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국가 시드로 3명, 전기 준우승 시드로 신진서,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3명의 기사까지 합쳐 7명의 선수가 이민배에 참가를 했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설현준, 송지훈이라고 두 기사를 콕 집어서 다른 기사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다른 싶기도 기사들은 해요. 워낙 알아서 이미 잘하고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선수들은 뭐 이미 세계 무대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기사들이고요. 네. 송지훈, 설현준, 최영찬 이 선수들은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선수들인데 이번 이민배가 좀 그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설현준 선수는 이미 작년 이민배 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죠. 네, 뭐 중국에서도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설현준 선수의 바둑이 상당히 강렬하거든요. 힘 바둑이거든요.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지금 누구와도 자신 있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성적을 내고 이름을 알릴 때가 두 선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도 평소 모습 보면 그렇게 바둑 둘 때 싸워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반대되는 기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동훈 선수가 그쪽부터 전단을 구하는 것은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당장 이도를들을 움직이는 거는 워낙 좀 괴로운 형태이기도 하고요. 네. 왜 굴복을 시키려는 걸까요? 우선은 응수를 묻는 거죠. 역시 당장 이쪽부터 전단을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판을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데 이 패를 이렇게 굴복시키면 나중에 끊는 수가 남아서 집으로 좀 득이 되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어서 이제 둔다면 나중에 예를 들면 밀고 나서 뭐 이쪽 약점을 노릴 때 조금이라도 흑에게 좀 더 신경 쓰이는 좀 골칫덩어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맛을 남겨놓을 수가 있죠. 팩감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타개를 해나가면서 도도 팩감인가요? 아, 거기 우선 확실한 팩감을 사용을 하네요.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꽤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패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집으로는 단순히 보면 한 두세 집은 손해거든요. 근데 확실한 펜감이 이제는 여러 개 나오죠. 한 개, 두 개, 한 세 개까지는 확실한 펜감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를 백은 굴복을 시키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들어오는 소식인데 이 유일한 대만 기사였던 린준엔 선수가 아쉽게도 리춘청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리친정 선수도 이제 잘 알려진 중국의 98년생 기사인데 네. 중국 기사들이 속기파 기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빠른 손으로는 리친청을 지금 현재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마 가장 빠른 기사인 것 같아요. LG배 예선이었나요? 대만의 린앤청 선수라고 네, 있었죠. 예선 이창호 결승까지. 구단과 네, 네, 구링이를 꺾고 네.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올해 입단을 했던 기사 같은데 바로 또 성적을 보여주네요. 뭐 물론 본선까지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요. 네. 중국이 아니죠. 대만 이제 대만 선수들 중에 좀 어린 선수들 중에 누가 좀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그 저우준신 구단이 이제 대만 말하자면 대만 대표팀 감독 비슷한 직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린 선수들 중에 좀 괜찮냐고 했더니 사실 그 선수의 이름은 없고 다른 선수들 몇 명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 리민배에는 참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오카게베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 또 대만 역시 양쪽으로 지금 선수가 파견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 김명훈 선수도 이민배 나올 수가 있었으면 올해가 이제 마지막 참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선에서도 보통 이제 나가지 않고 이제 불참을 했었고, 중국에서도 통멍청 선수가 아마 97년생 마지막 이제 이번 대회 나올 수 있었는데 오카게베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네. 일정이 겹치면서 그리고 신진서 선수나 신민준 선수도 일정이 겹치지 않았으면 오카게베도 아마 대표로 시드로 나갔을 텐데 겹치는 바람에 이제 이민배가 먼저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오카게베에 나가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쪽에서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오카게베 대만 대표로 출전한 이 쉬하오홍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 아직은 좀 생소하고 아직 뭔가 보여준 것은 없지만 네. 대만에서는 이 선수가 좀 유망주다라고 그 저우준신 이 구단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이한진, 샤오정하오, 슈아오홍 이렇게 한 팀이 된 거군요.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김명훈 선수와 퉁명청 선수는 또 오늘 대국을 했던데요. 김명훈 선수가 네. 승리를 거뒀네요. 또 오카게베 마지막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이영구 선수도 판일러 선수에게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기 넘치는 바둑. 자, 패를 중간에 하다가 네. 여기를 이제 끊어서 팩감을 쓰고 아까 응수타진과 더불어서 여기 공배가 채워지니까 붙이는 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 두 수가 없었으면 흙이 바로 끼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끼우는 수가 안 돼서 늘었습니다. 잊고 나면 이제 여기 약점이 좀 생기거든요. 당장 붙여 끊게 되면 두 점이 잡혀요. 바로 들어가네요. 네. 이을 때 흙도 받아야겠고요. 또는 여기서 패를 따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패를 굴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을 시켜야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기가 좋은데 이쪽으로 있게 되면 여기를 당장 붙이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 두 점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고 뭐 가만히 나오든지 또는 단수를 치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따내 놓으면 여기 나와 끊는 수가 또 성립을 하거든요. 공배가 네. 메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들이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흙이 눈 딱 감고 여기를 이제 이런 곳을 지켜버릴까 봐. 그랬을 때 이 패를 이기지 못하면은 만사휴이 이것은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내서 굴복은 시키고 싶지만 흙도 고분고분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수익기를 해야 되겠고요. 단순히 있는 것은 아마 흙이 뭐 이런 곳을 지키면서 결국 역시 이 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진 풍파를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이런 패도 이제 점점 앞으로 굴복시키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겠고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그래도 잘 걸어 나간다면 빛을 만나볼 수 있겠죠. 자, 바둑TV 또 다른 중계판인 변상일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오천희 선수와의 만남인데요. 자, 현재 상대 전적 1대 1이고요. 올해 삼성화잡의 본선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아쉽게도 변상일 선수가 패했었는데요. 오늘 서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두 선수는 뭐 앞으로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제 신의 틀을 조금씩 벗어가는 과정 중에 있죠. 뭐 지금까지는 신예대에 참가하고 있고 신예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이제 20살 한 선수는 20살을 넘었고 한 선수는 이제 20살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20살이죠. 자오천희 선수는 점점 신의 틀을 벗고 정상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자국 내에서 또 세계바둑 무대에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기사들입니다. 네. 자, 변상일 선수와 자오천희 선수 우변에서부터 열심히 싸워가고 있었는데요. 자, 백이 우변을 잡은 상황. 지금 우변뿐만이 아니라 우상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바둑입니다. 우변 자체는 백이 많이 벌었는데요. 벌고 흑진을 깼지만 문제는
이곳이 그렇지 않아도 백이 약한 돌인데 네. 흑이 먼저 이제 또 선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지금 이쪽으로 따낸 것도 중앙을 좀 더 중시한다면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수 치는 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훨씬 더 두터워집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이 점점 더 처리하기가, 수습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아예 급소를 근거를 뺏으러 갑니다. 이런 곳을 잡는 것이 상당히 두텁긴 하지만 지금은 밀고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입구자 두고 일선까지 선수가 된다면 이거는 사는 공도가 나와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어도 살죠. 네. 백도 연결을 시켜서 나갈 수는 있거든요. 나갈 수는 있는데 나가면 참 고생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막지를 않네요. 막지를 않았다는 것은 막아도 뭐 큰 걱정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백이 막는 수가 지금 후수거든요. 후수한 집이거든요. 자, 오히려 또 반격. 여기 끊는 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은 살려 나갈 수는 있는데 가장 쉽게 흙이 제 앞에 두더라도 이 돌들은 결국은 여기 후수 한 집밖에 없으니까 계속 공배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되더라도 네. 백은 이미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흙이 중앙에 한 수 한 수 오는 순간 엄청나게 큰 모양, 엄청나게 큰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쫓겨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때문에 백은 상대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좀 노리면서 좀 전투를 반전시키기 위한 실마리를 여기서부터 찾는 거고요. 분명히 전투 자체는 좀 흙이 두텁고 돌이 많은 곳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흙이 좀 편해 보입니다. 한 번 더 미는 것까지 선수가 되더라도 백은 끊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둘 때 늘면 끊는 수가 바로 됩니다. 이거는 끊어도 좀 버티는 모양이 나와요. 아, 네. 지금 끊는 것은 바로 끊어도 단수치고 나올 때 양쪽 둘 중에 하나는 걸려 있거든요. 어느 쪽을 두더라도 네, 반대쪽이 잡히죠. 여기를 이제 막지 않은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끊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이 움직였을 때. 그때 여기 밀어갔을 때 힘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를 막아져 있으면 찝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끼워서 끊어야 되는 형태라서 그거보다는 뭐 밀고 이렇게 놓을 때 치받아서 끊는 형태가 좀 더 깔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네. 않는데 그런 형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상을 늘어서 받았던 거군요. 자, 밀어가는 교환이 된다면 백도 끊어가는 게 가능한데요. 아, 먼저 끊어오는군요. 네, 그것은 양쪽을 다 해결을 하는 수죠. 여기 네. 끊는 수를 우선은 보강을 하고
백이 여기는 단수는 백의 권리이지만 이쪽을 두었을 때 젖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었더라 이 수와 이 수의 교환 없이 그냥 이었더라면 젖힐 수가 없죠. 네, 지금 여기 공배를 하나 채워두었기 때문에 젖히고 끊으면 끊고 바로 단수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백이 우선 바쁘기는 상당히 바쁘죠. 지금 이 돌을 전부 살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중앙도 끊기면 좀 아프고 벌어둔 집은 사실 많지만 어딘가 하나 잡히게 되면 또 흙도 집이 커지니까요. 중앙을 이용을 하면서 타개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주는 것은 그곳을 막히게 되니까요. 변상일 뭔가 선수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버티는 힘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잘 안 무너지고 끈끈하게 버티다가 이제 역습을 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 많아요. 그리고 부분적인 수익기가 강하고요. 이걸로 됐다는 건가요? 자, 이제는 이쪽 6점은 접수를 먼저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돌만 잡히지 않으면 그렇죠? 이 6점은 흙이 잡으면서 꽤 큰 집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어주더라도 중앙을 좀 이용을 해서 백도 살리고 두터움도 얻고 이러면 잘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야, 이 백돌도 약해서 이 돌이 아직 두텀으로 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아마 흙이 이제 이렇게 끊으면 이 돌은 잡혀 있고 네. 이 돌을 최대한 가능하면 이제 계속 나가서 머리를 내밀고 백의 이 모양을 깨고 이렇게 행마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백이 이 돌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로서의 판단은 우변 여길 깨서 얻은 것보다는 잡힌 게 크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집만 하더라도. 여기서 백이 늘어서 진행을 시켜도 그렇게요. 중앙이 이거는 잡히는데요. 뭐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잡히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이 뜻이에요. 있고 이 석점은 그냥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여기 또는 여기가 이제 선수로 듣잖아요. 여기에 하나 이것도 지금 선수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하네요. 여기를 밀고 들어갔을 때. 아무튼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를 잡아서 이 돌들을 다 버리고 지금 이쪽 두텀 또 이쪽 모양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석 작전입니다. 전형적인 사석 작전을 지금 구상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 크기로 막힌다면 가능하다고 본 거군요. 네. 서친수는 우선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작전이고 좋은 수네요. 지금 그냥 있거나 늘어서 흙이 따라 나가는 그림이 나오면 백이 별로 낙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흙이 상변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순간
이 돌도 지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젖혀서 얻은 수는 좋은 작전입니다. 이 돌을 버리는 발상 자체가 묘석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 버리고서도 충분히 이 폭이 넓어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흑도 중앙 잡지 않네요. 우선 그래도 머리를 하나 네 두드리고 빈 삼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을 네. 오그려뜨렸기 때문에 득을 봤죠. 흑은 중앙보다는 계속 비집고 나오려는 작전으로 보여지는데요. 흙이 겁내는 거는 이제 상중앙이 커지는 거거든요. 상변 모양이. 그래서 지금 우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또 똑같네요. 아까 단수 치고 여기 나온 것과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고 단수 네. 치고 여길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빈장각으로 나온 것과 똑같은 형태가 네. 됐잖아요. 아까 우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러고 뭔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두어도 지금은 축은 뭐 100%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막아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백돌이 아직 없는 관계로 지금은 끊었을 때 이거는 늘 수밖에 없고요. 네. 버리기에는 약간 큰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좌상기만 확실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상변 맛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우선은 단수를 쳐서 받았고요. 계속 막아가면 똑같이 되는 건가요? 이곳을요. 네. 여기를 단수 친 순간 이제는 막아갈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돌들이 봉쇄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는 그림도 잘 안 나옵니다. 막는 거 선수 해두고 씌워가면 어떨까 했는데 그럴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군요. 여기를 다 악수를 해두면 이제는 두 점이 가볍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에 다 악수를 해두고 두면은 이제는 뭐 안 받아도 되니까요. 두 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둔 것은 어찌 보면 좀 노림인데요. 이렇게 다 나가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씌워서 이건 순식간에 흙이 오히려 잡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도 두 점 버리네요. 그러니까 중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상변 쪽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기는 한데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 두 점 잡힌 자세도 좀 백에게 상당히 보태졌거든요. 그냥 밀거나 그냥 뭔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글쎄요. 자우천희 선수가 이 쉬운 수를 못 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깊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먼저 두어서 좋은 모양을 갖추긴 했는데 네. 중앙 쪽은 이제 두터움은 다 지워졌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요. 이제는 뭐 큰 모양을 형성하기보다는 좀 쪼개가야 하는 바둑이 된 건데요. 귀와 중앙,
그리고 앞서 변 쪽을 좀 벌어놓기는 했거든요. 네, 실리는 벌어놨는데 흑이 107점을 잡는 순간 흑도 지금 실리로 꽤 벌었어요. 네. 중앙 쪽 두텀은 백이 중앙 2점을 잡으면서 많이 지워졌지만 이제는 서로 실리로 대항하는 바둑이 됐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변을 다시 살리고 있죠. 상변을 살려야만이 우선 집으로도 큰 데다가 나중에 혹시 이 돌이 미생이라면 전부 다 놓고 따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이제 와서도 중요합니다. 자, 우변부터 우상까지 계속 번져나가는 싸움입니다. 변상일 선수와 자우천희 선수의 대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